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PC 디렉트 재무제표에 관한 것들을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할게요. 자, 2022년 8월 반기분 재무제 얘들은 연결 회사가 없고 단독 회사 하나밖에 없어서 재무제표만 보면 되고 8월 19일 종가 기준 12,400원 기준으로 멀티플을 계산을 했고 유동자산이 879억, 비유동 자산이 53억. 유동 자산은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 비유동은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꾸기 힘든 것들을 비유동 자산이라고 한다. 유동 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될 거, 비유동은 장기성 부채. 자본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자본금은 시작할 때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자본 잉여금은 발행가 곱하기 주식수인데 그 자본 잉여금과 자본금이 발행가 곱하기 주식수라면 자본 잉여금은 자본금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만큼을 뺀 나머지 금액을 자본 잉여금이라고 한다. 기타 자본 구성 요소는 뭐 해외 사업에서 혹은 다른 데서 벌어들이 가지고 수익이 쌓이는 거, 혹은 자사주를 취득한다 하면 또 마이너스 되는 것들. 이익 잉여금은 말 그대로 이익이 나서 쌓아두는 돈. 작년 369억에서 307억으로 감소했지. 이익이 감소했다라는, 이익 잉여금 남는 돈이 감소했다라는 거는 까먹었다는 소리가 같은 말. 그래서 자본 총계, 자본과 부채 총계, 다른 말로 자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유동 비율을 나눠보면은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비율 나누기 1년 안에 갚아야 될 것이 유동 비율인데 194%, 당좌 비율이 재고 자산을 뺀 나머지 유동 자산에서 유동 부채를 나누면은 108%, 유보율은 자본금 대비, 자본금 38억 대비 1100%, 11배가 있다. 11배 38억 대비 11배, 한 380억 정도가 유보율 정도 쌓여 있다. 이렇게 500% 이상을 넉넉하다고 하는 거지. 부채율은 98%, 자본 470억에 자산 933억인 회사. 손익계산서로 들어가 보면은 여기 매출, 얘들이 매출이라는 거는 그래픽카드를 되팔고 뭐 중고나라에서 되팔듯이 얘들이 미국에서 총판 권한, 유통, 한국에서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을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서 인텔 CPU를 팔고 메인보드 기가바이트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팔고 DJI 드론 팔고 뭐 또 뭐 체리 키보드 팔고 이런 거 총 팔아서 1682억의 매출을 올렸는데 작년 이맘때 보니까 1770억, 작년보다 조금 못했고. 그런데 작년과 좀 다르게 작년에는 원가가 91% 나왔는데 요번에는 원가가 95.7이야. 와, 이건 석유도 아니고 석유 회사들 국도화학 이런 거는 석유를 가지고 에폭시를 만들어서 팔다 보니까 원가 석유의 값이 회사 전체 매출에 엄청나게 원가를 95% 정도 차지하는데 얘들은 가져오는 게 95% 가져와서 95.7%를 띄고 원가 띄고 나머지 판관비 띄고 나머지를 순이익으로 지금 가져간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원가가 올랐는 게 환율 작년과는 상관 그 대비되기에 작년 이맘때보다는 환율이 엄청나게 올랐지. 그런 것들이 얘들이 환율이 오르니까 물건 사올 때 달러로 계산해야 되니 아무래도 이제 원가율에서 엄청나게 로스가 발생되었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4.2% 나왔고 작년 같은 경우 8.4%, 작년보다 한 반원 더 줄었고, 판관비는 작년에 67억 나왔고 요번에는 59억. 판관비가 전 올해 반기분 매출의 3.5%를 차지하는데 판관비는 줄었네. 판관비가 줄었다는 것은 보통 인건비를 줄든지 연구비를 줄든지 뭐 세금을 줄든지 광고비를 줄든지 하는데 얘들은 인건비가 많이 죽었고 그거 안 줘야 될 돈이 그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 그래서 영업이익이 0.73%, 작년에는 4.6% 나왔는데 0.73이라면 은행 이율 얼마인데 1%, 2% 정도 되잖아. 그럼 돈이 안 된다 소리지. 그래서 요거는 그냥 거의 요렇게 계속 유지되면 망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자, 또 뭐 기타 수익 2억, 기타 손실 0.5억, 그리고 금융 수익으로 9.3억 들어왔고 금융 비용으로 41억인데 금융 손실, 이게 뭐 금융 손실 얘들 같은 경우 파생 상품 부채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외환 차익, 외화 환산 이익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지금 얘들은 나간다. 외화 환산 이익 그 하지도 않았지만 돈을 외환을 오늘 샀는 외환이 내일 되면은 그 돈이 손해 보든지 이런 식으로 비용이 거의 41억대에 육박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순이익
순이익이란다. 영업이익에서 순이익을 계산할 때 기타 비용에서 금융 원가에서 다 잡아먹었다. 1분기에는 28억, 요번에는 13억. 그래서 총 41억의 순이익을 잡아먹었다. 작년 이맘때 하더라도 14억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요 정도가 정상인데 요번에는 미친 환율 폭등으로 인해서 손해봤다라는 거지. 그래서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작년에는 61억 플러스인데 작년보다 못했다. 그래서 EPS는 마이너스. EPS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PR은 계산할 수가 없어서 PSR만 계산하니까 매출 1600억 곱하기 2를 하고 지금 주가 시총 나누기 매출을 하니 1년 매출을 하니 0.2 PSR 기준으로 굉장히 싸다. 자, 21년 1월 1일에 자본 414억에서 당기 순이익 61억 들어오고 배당금 11억 나가고 21년 6월 말에 자본은 464억인데 22년 1월 1일 자본은 532억에서 당기 순이익 10 요번에 당기 순이익이 손실이잖아. 17억. 얘 잘못 적은 것 같아. 갈로인데 갈로 안 친 것 같아. 마이너스 17억이었고 배당금도 46억 지불했으니까 이익잉여금에서 당기 순이익이 쌓이고 배당금도 지불하니 요거를 빼고 하니까 307억이 됐다. 그래서 총 자본이 왜 늘어났지? 아, 그렇지. 414억에서 470억으로 자본 합계 총 합계로는 늘어났다. 하지만 이익잉여금은 그 시작할 때 22년 1월 1일 날 시작할 때 369억에서 300억으로 감소. 총 자본은 늘어났다. 총 자본은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자, 현금 흐름표를 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3억으로 현금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당기 순이익 17억 정도 마이너스 당기 순이익을 위한 조정을 위한 가감은 16억 영업활동 자산 부채의 변동 요거 매출 채권 이런 건데 요거 한번 볼까? 잠깐만. 매출 채권 요거제. 현금 퇴직금 줄 거지만 회사에 있으니까 플러스 감가상각비 나중에 쓸 거지만 회사에 있으니까 플러스 대손상각비 들어와야 되는 건데 안 들어와서 마이너스 외화 손실 9억 안 나갔으니까 이런 걸 다 하니까 16억이고 일단 그리고 매출 채권이 감소했으니까 현금 44억 들어왔고 매출 채권은 일해주고 받을 돈 받았단 소리고 재고 자산이 증가해서 22억 구멍 났고 그리고 매입 채무 외상값이 증가해서 29억 안 줬고 그렇게 이걸 다 하니까 44억 자 또 뭐 있노 다시 들어가면은 자 봐봐 16억 44억이잖아. 그러고 순이익 더하고 그러고 이자 들어오는 거 이자 지급 세금까지 이걸 다 하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나온다. 이게 플러스다. 현금이 그래도 돌아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회사가 미래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거는 마이너스 땡겨오는 거는 그 파는 거는 플러스 금융자산 처분 팔았다 2억치 채권 처분 5천만원치 임차보증금 4,600만원치 감소 안 왔단 말이지. 자, 임차 보증금 증가. 요만큼 임차 보증금을 냈다. 유형 자산을 1억 3천치 샀다. 그래서 요거는 다 더하니까 얼마? 투자 활동은 1억 했네. 1억. 재무 활동은 29억 마이너스인데 은행에서 돈을 가져오면 플러스, 은행에다 갚으면은 혹은 그 배당금을 지급하면 마이너스. 20억은 단기 차익금으로 땡겨왔고 리스 부채는 3억 갚았고 배당금 46억 지불했고 그러니까 다 더하니까 마이너스 29억이다. 그러니까 얘들은 플러스 마이너스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시작할 때 95억의 현금성 자산이 지금 70억이 됐대. 26억이 감소. 자 그러면 작년 이맘때는 133억이었는데 70억으로 작년 이맘때보다 현금성 자산은 한 60억 가까이가 비고 있는 실적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것만 보면 이 뭐렇게 해야 되지? 이게 크게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구조. 하기사 유통만 하니까 자기들의 무기가 없잖아. 이 PC 디렉터리의 무기는 다른 업체가 넘볼 수 없는 무기는 나는 안 보이는데 넘볼 수 있는 강력한 해자가 있는 것 같아. 이거 유통망이야 뭐 대기업이 깔라 그러면 돈만 그냥 갖다 부어버리면 유통망 사버리면 되잖아. 자기 기존의 유통망을 해도 되고 쿠팡을 이용해도 되고 맞지.
그러고 아니면은 인텔이나 이런 회사가 직접적으로 그냥 한국에다 그냥 직판하겠다, 더 이상 계약 안 하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얘들의 무기, 그러다 보니까 원가율이 95%가 원가다. 상품을 그냥 파는 수준이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판관비는 줄었다라는 게 요게 이제 포인트인데, 좀 한번 보자. 이제 판관비가 왜 줄었는지. 자, 들어가 보자. 현금성 자산 70억. 자, 의미 없고. 일반 채권 356억. 채권 보면은 대손 충당금이 38억이잖아. 받을 돈이 356억인데 38억이면 10% 넘는다, 맞지? 뭔 말이냐? 대손 충당률이 한 10% 넘는다는 소리야. 10개 중에, 100개 중에 10개는 못 받을, 감안해서 돈을 이만큼 세이브 해 놓는다. 빵고 날 거를 대비한다. 10개 중에, 100개 중에 10개는 엄청나게 높은 율이지. 자, 재고자산은 상품만 335억치인데 요거 재고가 빵고 날 걸 대비해서 17억. 재고는 어찌 보면 매출 채권보다, 매출 채권은 한 10%인데 얘들은 한 5% 정도 되는 재고자산, 맞지? 근데 재고자산 얘들은 회전율이 8.8에 댕저돼 가지고 365 나누기 8은 한 45일, 한 45일, 한 40일 만에 이제 회전이 되니까 재고가 빨리빨리 회전된다고 할 수 있는 거지. 요 뒤에 가면 또 한 더 나오니까. 자, 유형자산 요번에 차량 사는데 3,200만원, 비품 1억 1천, 합계 1억 4천 유형자산을 늘렸다. 그러니까 얘들은 뭐 크게 투자한다 하는 건 얘들은 유통망 혹은 뭐 AS센터 이런 것들만 유형자산으로 볼 수 있겠지. 자, 무형자산은 뭐 늘린 거 없어. 없어. 요번에 무형자산은 늘린 거 없다. 그럼 얘들이 무형자산은 영업망 이런 게 무형자산이 아니고 그냥 회원권, 뭐 골프장 이런 거 회원권, 그러고 이게 다다. 무형자산 없어. 이것도 단기 차익금은 213억 정도 되고 뭐 1.9%, 4.5%짜리 쓰는 것도 있고 2.3%짜리 쓰는 것도 있고 막 이렇다. 부채는 98%밖에 안 되니까. 사회 적립자산은 29억. 회사 밖에다 놔두고 이제 퇴직금이나 이런 게 발생되면 거기서 이제 갖다 주는, 그러면서 이거는 안전하게 굴리는 자산. 이익잉여금은 아까 봤다시피 369억에서 307억으로 감소되었고, 이게 특별하게 볼 게 없더라고. 얘들은 판매비 관리비 이제 들어가면 급여가 작년 전반기에 29억 나가는 게 22억, 작년 1분기에 14억 나가는 게 10억. 판관비, 급여가 줄었다고. 급여가 4억 줄었잖아 1분기에는. 근데 누적으로는 7억이 줄었어. 7억이. 급여를 줄였다라는 거는 그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 한 30%씩 줄입시다. 30% 준다 해도 한 7억 줄라 그러면, 잠깐만, 7 나누기 22는 22, 7 나누기 22 하는 거 맞나? 22%, 33%, 29억에서 7은 29 나누기 7은,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지? 7 나누기 9는 7 나누기 29는 24%. 월급을 24% 삭감합시다 그러면 삭감하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 맞지? 그러면 해고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싶은데, 급여, 인원 조정, 구조 조정, 맞지? 아닌가? 요거는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IR 담당자한테 물어보든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인원을 감축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보통 잘 나가는 데는 올렸는데, 인탑스도 올라가고 대동 올라갔나? 대동 올라갔나? 이게 돈 매출, 잠깐만, 이게 뭘로 봐야 되지? 판매비 관리비, 대동 판관비, 대동 판관비 봐봐. 급여가 올라간다니까. 대동가 같은 경우는 인탑스 판관비, 판매비 관리비, 인탑스도 올라가잖아, 맞지? 전반기에 대비해서 급여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데, 급여가 떨어지는 건 노랑풍선 같은 경우, 잠깐만, 노랑풍선 같은 경우 영업비용 급여가, 와, 노랑풍선은 배로 올랐대. 얘는 여행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1등 여행업체들 있잖아. 그런 데서 이제 구조조정 들어갈 때 그 알곡들을 이제 싹싹싹싹 자기들한테 이사를 영입한다면서 이제 그 인건비가 확 올라는 거고, 얘들은 일단 급여는 감소됐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세이브 시켰지. 판관비 줄어들었지. 근데 줄어들었는데 그렇네. 접대비는 상승. 자, 감가상각비 2억 6천에서 4억 상승. 대손상각비 빵구. 대손상각비가 나가야 3억 8천 설정해놨는데 이번에는 4억 들어왔다라는 소리고, 운반비 4억 8천으로 상승 1억 정도 상승. 지급수수료 6억 나가는 게 10억. 수수료가 4억이나 증가했다. 수수료가 4억 증가했다라는 거는 매출이 그만큼 올라갔든지 아니면 수수료율이 올랐다는 소리잖아, 맞지? 광고 선전비 5억 7천에서 6억 3천원, 5천만 원 정도 올랐고 6천만 원. 판매 장려금 2억 3천에서 8,300원으로 감소. 잡비 800만 원에서 400만 원 감소. 그래서 67억 나가는 게 이번에 59억. 1분기만 하더라도 1분기에 작년 1분기 21년 1분기 32억 나갔고 요번에 22년 1분기는 31억 나갔는데 2분기까지 합치니까 2분기의 갭 차이가 확 줄어들었다. 그러면 판관비가 이만큼 줄어들었으면은 전체 매출 대비 수치는 올라가야 되는데 원가가 들어오는 가격이 95% 이상이 차지해 버리니까 판관비가 작년보다는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마진이 안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비용의 성격을 분류 봐봐. 재고자산 17억지를 갖다 썼고 상품 매입하는데 1600억 썼고 작년 1700억에 비해서 한 80억밖에 차이 안 나잖아. 상품 매입하는데 맞지? 아니다. 80억이지만 원화도 올랐으니까. 종업원 급여 34억이 된 게 27억으로 감소. 급여 29억에서 22억으로 감소. 광고 판매 매장비 8억에서 7억 2천으로 감소. 기타 비용 15억에서 13억으로 감소. 그래서 1688억의 원가 플러스 판관비 들어가던 게 원래는 1670억 들어갔다. 그러면 감소됐으니까 마진이 커야 되는데 얘들은 매출도 감소됐거든. 매출이 한 5% 감소했어. 작년 전반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마진이 박살났다. 자, 금융수익 들어가면 금융원가 이거만 금융수익으로서는 외환 차익으로 외환을 써서 발생된 차익으로 8억 3천 들어왔고, 그리고 그래서 9억 정도 들어왔다라면 외환 차손은 외환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손해난 게 써서 손해난 게 29억이고 손실 가지고만 있어서 손해난 게 9억. 이거만 합쳐도 38억. 38억의 손해고 나머지 뭐 이자 비용 뭐 이런 거 합쳐가지고 총 41억이나 발생되었다. 외환을 가지고 사서 내가 써서 손해본 게 저만큼 나야 된다. 그러니까 얘들은 순익 영업이익도 0. 몇 %인데 거기에 이제 마이너스가 41억짜리 한 방 팡 생겨버리니까 플러스가 될 수가 없는 거지. 자, 현금 흐름 받고 또 이거 뭐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US 달러 5% 상승 하락한 경우를 가정하면 원화가 금융자산이 5% 상승하면 36억이 들어오고, 금융부채 외화로 가지고 금융부채 빚이 될 수 있어 이자 비슷하게 나갈 수 있는 부채가 5% 상승하면 310억이 발생되는 거야. 엄청나잖아, 맞지? 지금 원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얘들은 원화가 달러가 올라가니까 손해만 안전자리에서 막 5% 상승해 버리면 310억을 벌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환율이 오르면 이 PC 디렉트는 빵구지, 빵구. 계속 빵구. 작년에도 5% 상승하면 308억치, 하락해도 297억치 부채가 늘어나고, 상승해도 308억 늘어나고, 하락하든 상승하든 얘들은 그냥 280억에서 300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냥 부채는 환율이 올라가도 마이너스, 내려가도 마이너스. 뭔지 이제 금융자산은 올라가면 플러스, 하락해도 플러스 자산이니까. 아, 이거 헷갈리네. 이것도 마이너스 될 수도 있다. 이거 잘못, 또 얘들이 또 잘못 표기했을 수도 있거든. 정확하게 요거는 IR 담당자한테 물어봐야 돼. 이거는 조금 신기하다. 금융 부채이기 때문에 외환이라 가지고 갚아야 될 돈, 이건 좀 깔끔하게 설명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간에 적혀 있는 거를 그대로 읽으면은 5% 하락해도 마이너스, 상승해도 마이너스. 자, 그 얼마? 한 280억, 300억 가까이가 안전자리에서 마이너스 된다. 환율이 단위 1,000원이니까. 자, 그리고 외화 환산이 계산하지 않았지만 환산을 하면 안전자리에서 5% 상승하면 14억 손실, 5% 하락하면 1억 7천, 하락하면 외환이 하락하면 1억 7천 손해보고 상승하면 14억 손해본다.
하락해도 손해보고 상승하면 상승폭이 더 크고 하락하면 그나마 1억 7천 손해보네. 똑같다 이것도 맞지? 아 이거 조금 얘들 좀 신기하다. 사업 비즈니스가 별로다 맞지? 환율에 너무 영향받으니까. 계류 중인 소송 사건은 USR과 신주 발행 무효 상고 요거를 소송가에 1억짜리를 했는데 USR이라는 회사가 2021년도만 하더라도 17%인가 19% 정도를 대주주를 가지고 있으면서 경영권 분쟁을 했다가 이제는 지분 다 팔고 빠졌거든. 그때 뭐 발생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배당 같은 경우는 순이익의 23기 같은 경우는 18%, 24기 21년도 같은 경우는 순이익의 34%를 주가만큼 줬더니만 2.29% 주가에 1.3%씩 배당을 줬다. 5년 평균 1.58%다. 감자 해당 필요 없고. 자, 매출 채권 대손 충납률은 10%, 24기에도 10%, 23기에도 7%. 뭔 말이냐고? 100개 팔면 10개는 못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정 대손 충당금 설정이 보통 분쟁, 소송 부도에 분쟁이 한 25%, 소송이 75% 이렇게 설정해놨다. 매출 채권이 돌아오는 거는 큰 뭐렇게 돼 이거 한번 보자. 3개월 이내에 돌아오는 게 총 350억 중에 220억만 3개월 안에, 6개월 안에 돌아오는 게 220억 플러스 449억 하면은 277억이네. 그리고 1년 안에 돌아오는 게 310몇 억이네 맞지? 그리고 3년 이상 이태는 이걸 못 받는 소리지. 자, 얘들이 재고는 전체 자산의 41%, 387 재고가 387억인데 41% 아까 말했더니 8.8회니까 회전율을 요거 회전 일수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365를 나누기 8.8을 하면은 돌아오지. 아까 전에 얼마 나왔나? 365 나누기 8.8 41일 만에 재고가 회전된다. 굉장히 빠른 거라고 볼 수 있지. 어떤 거는 1, 어떤 거는 뭐 2, 어디고 경운기, 대동 같은 경우는 얼마였더라? 재고 회전율이 잠깐만 경운기란다. 대동 재고자산 회전율이 3.1, 3.1이면 얼마야? 110일 만에 120일 만에 재고가 회전되는 거고, 얘들은 그래도 40일 만에 회전되니까 굉장히, 작년 같은 경우는 더 빨리 회전됐네. 15회 같은 경우는 360을 나누기 15 하면 얼마고? 365 나누기 15는 그 24일에 재고가 회전된다는 게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재고를 쌓아둔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이 말이겠네. 자, 경영권 분쟁은 당사의 현 경영진과 최대주주 USR이 한번 했었다.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USR은 다 팔고 나왔고, 지금은 서대식 최대 지분 9.94. 송효찬이 이제 여기가 USR 여기 그 대표 쪽이었는데 지금 0.5%의 지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날라갔다 보면 된다. 송효찬 PC 디렉터 상무이사로 있다. 직판 영업부 영업총괄. USR이 장외 매수 특수관계자 USR 뭐 이렇게 USR이 지금 다 빠져나왔고, 5% 이상 주주는 핀포츠와 한국금융증권 7.5%, 5.2% 이렇게 있다. 자, 서대식 59년생 76만 주로 98년부터 지금까지 23년 근무 대표이사고, 이성수 99년부터 지금 23년 근무 PC 디렉트 마케팅 팀장. 자, 그리고 넘어가면은 송효찬 67년생 2003년부터 18년 11개월 PC 디렉트 직판 사업부장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제 그 송효석 그쪽에 있는 아까 PS UPR인가 USR인가 그쪽인 것 같아. 임성택 74년생 이사 마케팅 총괄 23년 근무. 민경식 77년생 재무총괄 재경팀 부장 19년 근무. 이런 식으로 있다. 평균 직원은 86명이고 5.1년 평균 근속기간을 가지고 있고, 연봉은 한 6,600만원 정도 된다. 등기이사 3명인데 연봉은 한 5억 정도 되고, 사회이사 1명은 1,800만원 정도 되고, 감사 2명은 2,800만원 정도 된다. 연봉이. 자, 그리고 또 출자금은 20억 정도를 출자했다. 자, 주식회사 USR과 신주 발행 무효 상고를 진행 중이다. 이런 거 1억짜리. 자, 타법인 출자에는 ST 키웨스트 ESG 신기술 조합의 비상장인 회사에 20억을 출자를 했다. 20억. 대호 EAS
대호 AL 상장회사네. 단순 투자를 2억 했는데 빵꾸 났다. 증가 감소 처분했다. 2억인데 2억을 처분했다. 지금 없다. 그래서 20억만 있다. 출자금.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요거는 네이버 금융은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되고, 다시 이제 짚어보면은 얘들은 3,400억 매출, 프로세서, 스토리지 저장 장치, 메인보드 요렇게 매출을 얻었어. 포트폴리오는 30, 30, 30, 10 이런 식으로. 평균 배당은 1.58%, 매출 채권 대손 충당률은 10%, 재고 자산이 40% 정도 되나 회전율이 8.8이기 때문에 한 40일에 한 번씩 돌아간다. 직원 평균 근속 연수는 5년, 평균 연봉은 6,600만 원. 자, 서대식 대표가 9.9%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부채율은 98%, 유보율은 1100%. 원가가 95%. 요번 올해 21년 반기분은 95%, 작년만 하더라도 91%의 원가율이었다. 요때만 하더라도 먹고 살만 했는데 올해는 빡빡하지. 그래서 판관비 3.5% 하면은 영업이익이 0.73, 12억 영업이익 나왔다. 그래서 요번에 빵꾸 난 게 금융수익, 금융손실이 41억 나왔고, 요거는 달러가 올라가면 올라가서 5% 상승하면은 한 280억씩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부채가 손해다. 안전자리에서 EPS는 마이너스라서 계산 못했고, PSR은 0.2가 나왔다. 이렇게 PC 디렉터 네이버 금융과 마무리는 마무리로